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권 씨, 네. 혹시 2025년? 2025? 2025년. 네. 그리고 1000만. 1000만. 그리고 20%. 20%. 예, 자, 예.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2025년도에 네. 고 박사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벌게 해줘서 본인이 20%를 떼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천재신데요? 해석이. 맞아요? 어머. 아니, 그 숫자를 줘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해석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땡!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아, 뭐냐, 그러면. 더 많이 떼가려고 그러나? 네네. 2025년, 다가오는 2025년에 자, 이 노인 인구가 네. 1000만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시대. 네네. 그래서 이제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정말 바야흐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고령자가 수명이 늘어서 많아지는 거는 좋죠. 왜냐면은 그만큼 과학도 발전하고 오래 산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를 누가 돌봅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그렇게 이제 저출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자, 우리나라 이 국가가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네.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들을 건가? 누구한테?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네. 이런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준비하시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그런 우리나라. 기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군데요?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네. 오늘 특별히 고령화 친화 서비스단의 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들 좀 해주세요.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 서비스단 고령친화 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김우선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친화 산업 육성팀의 홍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오셨네요. 네네. 일단 소개를 간단히 했는데, 일단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컨텐츠진흥원은 들어봤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가 좀 약간 생소하네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공부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보건진흥원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령친화 서비스단이 뭔지도. 그래요. 네. 예.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99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보건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이 따로 있고요. 네네네. 네,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그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주로 이제 보건산업 하면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들이 주로 이제 하는 산업이고요. 예. 저희 이제 거기에 더해서 고령친화 산업,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보건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친화 서비스단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고령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고령화가 이제 되면서 예. 이제 산업도 이제 관련된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고령자들의 삶의 질도 챙겨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각국들이 많은 이제 정책과 법령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2007년도에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는 법령 10조에 의하면 센터를 지정해서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정책과 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고령친화 서비스단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고령친화가 뭔지, 고령도 알고 있고 친화도 알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딱 붙었잖아요, 지금. 자, 고령친화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2005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용어로 이제 알고 있고 고령자가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고령 친화라는 의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령 이름도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령을 위해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 뭐 청소년 친화 서비스도 있습니까?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아니, 좀 아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나 해서 뭐, 뭐 중년 서비스는 없나요? 뭐 없는 걸로. 네네네. 네. 아 긴장하셔서 풀어드리면 이렇게 훌륭하세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는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통 그 고령 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 건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아니 한번 짚어주시죠.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7%일 때 7%? 그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14%? 초고령 사회는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고령 사회로 들어왔고요. 네, 14%가 되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러니까 사회가 늙어가는 지수를 이제 고령화 지수로 표시를 하는데요. 15세 이하 유소년 청소년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 인구 수로 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100이 됐습니다. 100명이 이제 100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됐고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2025년도가 되면 이제 곧 2년 남았죠. 예. 네네. 200이 됩니다.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 511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럼 초고령이에요? 네, 완전히 초고령을 넘어서 거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국가가 되고요. 초고령. 네, 어머. 전 세계 평균으로 치면 3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거 지금 현재 상태도 굉장히 이미 뭐 2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지만 이 속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자, 야,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자, 우리나라는 네. 어떤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령 친화 서비스 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근차근 그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고령 친화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발전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체들을 일단 저희 공급자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R&D 그러니까 이제 R&D를 이제 지원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산업의 이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원 업무가 있고요. 예. 이제 그 이외에 저희 지금 육성팀에서 또 하고 계신 업무들이 있는데요. 네. 같이 좀 소개했습니다. 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네네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네,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 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의 센터고요. 이 센터의 지정 업무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우선 팀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친화 산업 서비스 단에서는 네. 국내 고령친화와 관련된 산업체들의 R&D부터 해외 시장 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산업들을 해외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반면 해외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국내 산업들이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 고령 친화 이 기업들 자체는 다른 나라 이렇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수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실 글로벌적으로 국내 고령친화 그 산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율은 사실 많지가 않고요. 사실 영세하다, 규모가 작다, 그리고 아직 발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더디다. 라고 하는 게 국내 고령친화 산업체 앞에 붙이는 저희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형용사들이 향후에는 보다 많이 해외 진출을 하고 국외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 기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 고령친화 산업에 있는, 그럼 산업이 있고, 그럼 회사가,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있고, 있을까요? 흔히 저희가 고령친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령자들의 네. 그 독립적인 삶의 질 향상 혹은 독립적인 삶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흔히 시골에 가면 네. 어르신들께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 혹시 많이들 많이 보셨나요? 봤죠. 도심에서도 시골뿐만 봐요, 아니라, 도심에서. 그렇죠. 예. 사실 그 유모차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어르신들께서 그 본인들이 끌고 다니시면 불편하셔서 거기에다 돌이라든가 아이 대신에 뭔가 묵직한 걸 하나 올려놓고 다니시는 것도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사실 그 이유가 어르신들께서 쓰다 보면 무게중심이 보행자 같은 경우는 아이를 놓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이 끄는 사람이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냥 돌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어르신에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유모차 네. 라고 하는 게 보행차입니다. 보행차라든가 보행 보조차가 있고요.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법의 고시에 의해서 36개의 제품이 현재 이 고령친화 우수 제품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네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사실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 케어, 뭐 디지털 헬스 케어라든가 다양한 집에서 우리가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하죠. 왜 네. TV에서도 선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어르신께서 네. 그 로봇이랑 같이 대화를 네네네네. 하고 응급 상황에서 로봇이 뭔가 자식의 기능을 대체해주는 이쪽으로는 저희가 사실 고령친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김우성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제가에서 집에서 계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시설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여생을 보내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네. 야간에 이제 돌봄을 해드릴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부족해지고 네. 그러다 또 가족들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자 해서 시설에 계신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그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AI 스피커라든지 그 센서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주무실 때 호흡에 이상이 있는지 심박에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시설에 계신 관리자분한테 연락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응급 안전 서비스, 이런 기본 서비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럼 이게 바로 한 라인으로 네, 연결이 돼서 체크할 수 있고 과거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네네. 수동으로 응급벨을 누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관리자께서 그런 거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네. 가시는 서비스는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예. 야간에는 이제 관리자분이 거의 한 분 정도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르신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없으니 예. 그런 센서들이 작동을 해서 알림을 드리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바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돌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원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그리고 이제 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주로 독거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현재는 그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센서를 장비를 드리고 AI 스피커 드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호출을 해서 받아서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AI 스피커는 이제 기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인지 기능이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면서 네. 예,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서 예, 정서적으로 위안을 하거나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뭐 아리야 도와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호출 기능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현재는 시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직은 시범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 보니까 또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사실 그 노화 현상 이렇게 되면 약 드시는 게 많잖아요. 혈압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많은데 또 약을
10대 또 드셔야 되는데 못 드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보니까 또 알람 말씀하셔서 약 드실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제품인데요. 아, 약 담당이에요? 네. 예, 예. 네, 그 부분 바로 이제 제품인데요. 예. 지금 우리 그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제때 또 약을 드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면 좀 잊어버리죠. 깜빡할 때가 많잖아요. 매일 깜빡깜빡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노화됨에 따라서 바빠서가 아니라 그냥 한가해도 잊어버리는 그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요럴 때 이제 약을 언제 복용할 수 있는지를 고령치나 우수 제품으로 품목으로 사실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약을 제때 드실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 또한 저희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초기에 출범했을 때하고 네. 지금의 또 굉장히 3년이 기간은 3년이지만 그러니까. 변화는 또 상당히 있었을 것 그 같아요. 고령 어르신들께서 이제 요거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예. 오늘 이 자리가 조금 그렇죠.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데요. 예. 고령치나 그 산업체, 저희한테 지원을 받으시는 공급업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국내 제조업체들은 사실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치나 서비스단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 기업들은요?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고령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고령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 알려야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나간 후에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혹은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께서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구나를 알고 계시고 많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또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산업진흥원이잖아요. 네네. 이름 명칭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또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또 어려워할 수도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딱 고령, 뭐 네네. 치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네. 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팀장님과도 어제 이 이제 방송 녹화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이제 고령자분들이 어떤 제품의 고령, 어르신, 노인이라는 말이 붙는 그 순간부터 제품의 상품성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업들이랑도 같이 회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정적인 그 단어로 많이 작용을 해서 저희도 사실 이 법이 고령치나 산업진흥법이라고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좀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많은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참 그거 어렵네. 뭘 해야 될까? 근데 그 사실 고령. 뭐 어려움이 뭐 한두 개이겠습니까? 뭐라 그래야지? 뭐 큰 형님 큰 누나 서비스 이래야 되나? 기분 좋게 좀. 실생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좀 가까운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지원들이 있다면. 방금 그런 뭐 이렇게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서비스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 팀장님? 왜냐면 산업 고령지나 치나 산업 이렇게 딱 가니까 약간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쵸? 오. 있는 거죠. 네. 혹시 우리 그 MC님들 부모님 혹은 가정에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에 혹시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하고 계세요? 네네네. 네. 그 미끄럼 방지 그 고령자분들의 사망 1위가 낙상이에요. 낙상은 뭐 우리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침대에서도 내려오시다가 맞아요. 미끄러서 넘어질 맞아요. 수가 있고 욕실에서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바로 사망률로 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경우에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양말 이 부분도 고령치나 우수제품으로 현재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S마크, 저희는 고령치나 우수제품에 S마크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령치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고령자가 편하면 우리 모두가 편한 것처럼 어르신들께서 편하시면 우리 모두가 편한 제품을 만드는 게 사실 이 고령치나 제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MC 혹시 지금 아직 미끄럼방지 매트 아직 안 쓰셨다면 네. 어머님께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드리면 사실 설치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가까운 마트에 가셔서
구매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연구 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병원 근처에 의료기기상 많이들 네네네, 보셨죠? 맞아요. 네네. 예,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복지연구 사업소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제품을 구매하셔서 어머님께 좀 이렇게 혹은 부모님께 설치를 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그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사실 고령 친화 산업, 뭐 국가, 도시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 먼저 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들었는데 해외 사례 부분들도 이참에 한번 소개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릴까 네네네. 합니다. 물론 좀 딱딱한 이야기는 될 수 있는데 WHO에서 1999년부터 전 세계에서 따라야 될 가이드라인들을 지침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활동적인 노화, 또 건강한 노화, 헬스 에이징, 뭐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걸 이제 그런 지침을 만들고 각 국가가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WHO에서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만들고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유럽에서는 이제 EU에서는 유럽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는 AAL 프로젝트라고 해서 능동적 생활 지원, 그러니까 노인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한 R&D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조 정도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는 단순한 제품부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기술까지 적용된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데 거기서 2016년부터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이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통해서 AI나 인공지능 또 여러 가지 IoT 기술,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회가 돌봄자 없이도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2005년부터 지금 만들고 있고 현재 지금 4차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모든 고령화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김우선 팀장님께서는 이제 보다 정책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저는 조금 제가 실생활에서 제가 경험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일본을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온천을 다녀왔는데 온천을 갔는데 일본 흔히 이제 목욕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목욕 의자. 그러니까 어르신들 목욕을 시켜드릴 때는 특별한 목욕 의자가 있습니다. 그 목욕 의자가 그 온천의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어르신을 위한 목욕 의자. 사실 우리 두 분 우리나라도 그 목욕하는 대중탕이 있잖아요. 네네. 대중탕에서 목욕 의자, 어르신을 위한 목욕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셔요? 아니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목욕 의자가 뭔지도 사실 이게 목욕 의자가 어르신을 위한 목욕 의자가 어떤 거지라고 이제 생각이 될 동그랗고 정도로. 그냥 낮은 조그만 의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만 생각나요. 네,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그건 이제, 아니잖아요. 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노인요양 시설이라든가 갔을 때 저희가 목욕을 시켜드릴 때 쓰는 특별한 목욕 의자가 있고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고령자들이 안전을 이제 위주로 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백화점의 5층 딱 생각하면 스포츠 용품 혹은 유아용품이 대부분 5층에 다 자리를 잡고 네네네. 있죠. 같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일본은 20년 전부터 5층이 고령자를 위한 용품으로 아예 그 층이 마련이 돼 있어요. 물론 고령자들이 소비의 주체다 보니 그 소비의 주체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할 정도가 있었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미 20년 전부터 고령자를 위한 백화점이 따로 있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생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어떤 공간을 가도 고령자를 위한 소비 공간이 따로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들은 이미 물론 이제 이거는 돈의 논리도 조금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그런 백화점이라든가 쇼핑 공간은 어쨌든 이제 돈을 써야지, 그리고 비용 대비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익 창출되는 곳이 고령자라고 본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도 어이됐던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을 했고, 베이비 부머라고 하면 소비의 주체, 그다음에 경제력의 주체,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쪽으로 이제 점점 더 쉬프트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고령 친화 뭐 이런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령이라고 하는 대상, 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입니다. 아, 법적으로는 65세 이상. 그리고 WHO,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도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현재는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초에 이제 김우성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7%, 14%, 20% 그 고령자의 그 수로 그 기준을 하는 고령사회를 나타내는 것도 65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예, 지금 65세 이상이 이제 몇 %냐 따라서 고령이냐 초고령이냐, 네, 이렇게 좀 기준이 좀 세워져 있다고 네네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고령 세대를 위한 용품들이 5층에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1층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죠? 아니, 왜 힘들게 올라가게 해요? 네. 저는 오히려 아이디어인 것 고령은 같습니다. 1층에 네. 편하게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훌륭하십니다. 맞잖아요. 네네. 관절 아파요. 네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민간 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거, 이제 초고령 친화 이제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뭐 매트라든가 뭐 목욕의자라든 이런 건 이제 회사랑 뭐 이렇게 조인을 해서 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저희는 유도를 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판매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뭐 네. AI 서비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해서 네. 사실 이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네. 우리 오늘 고 박사님께서도 아주 이쁜 진주 귀걸이랑 목걸이를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저 제품을 사실 때도 엄청나게 많은, 본인 스스로는 가격 대비 혹은 품질 대비를 여러 가지를 서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가격 대비 이 제품이 가장 좋다고 나한테 어울린다고 하셔서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고령자분들은 이런 이제 고령 친화 제품을 구매하실 때 사실 어떤 게 가장 큰 기준이 될까라고 봤을 때, 저희 제3자로서 봤을 때는 가격보다는 사실 안전성이죠. 네네네. 고령친화 제품은 고령자를 위해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네.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국가에서 고령친화 우수 제품이라는 지정 제도 운영을 통해서 마크를 주는, 안전성에 대한 마크를 주는 작업을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 서비스 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인증마크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인증마크? 맞습니다. 예, 이 마크 자체가 국내 고령친화 산업체들한테는 하나의 마케팅 툴이 그러니까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외에 나갔을 때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 마크, 인증 마크라고도 스스로들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제품이나 이런 거 제품 같은 거 구매를 할 때 사실 이게 뭐 제대로 된 제품인지 뭐 다 일일이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르신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딱 마크를 딱 확인하면은 또 편하시니까. 이거는 쉽게 이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다. 이건 믿어도 된다. 안전성은 뭐 네, 믿어도 된다. 바로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르신이 믿고 살 수 있는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젊은 사람들도 그 고령친화 우수 제품 지정 제도를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다는 걸 사실 많이 지금 전혀 모르시고 몰랐어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이 품목을 지금 현재는 36개의 품목에다만 지금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품목도 확대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층 혹은 고령자 분들은 이 S마크를 꼭 확인을 하시고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S마크. 딱. 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마크가 있는 걸 사라 그냥 어르신들 돈으로 사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지원이라고 해서 주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월급 중에 몇 % 일정 부분이 우리의 이제 사회 서비스로 고령자들 위해서 일정 부분이 돈이 이제 세금으로 지불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복지용구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지금 세금이 일정 부분 나가고 있고 본인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그 수급자다라고 하시면 85%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있고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S마크는 근데 사실 모든 노인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 네,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의해서 네. 수급자라고 지정이 돼야만 이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닌 분들은 내 돈 내산. 네, 맞습니다. 내 돈 내갖고 그냥 사야 되네요. 네. 아유, 그 가입을 다 하셔야겠구만. 아니 왜 갑자기 왜냐면 아무래도 지원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혜택을 받기 전에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본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천만 노인 시대에 그걸 국가가 다 감당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집에 이제 AI 이런 시스템을 해주고 이런 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현재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향후에 이제 이것이 보편화되고 확산이 되면 네. 말씀 주신 대로 아까 품목 확대를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센서라든지 AI 스피커, 뭐 IoT 장비들 이런 것들 중에 우수 제품으로 지정을 받고 그런 센서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국민 세금으로 모든 거를 감당하기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요. 이제 힘들구나. 저희 이제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아예 이제 독거 노인이시거나 네. 복지가 필요하신 노인들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겠지만 네. 본인이 지불이 가능한 그런 이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취사 선택을 해서 일부 비용만을 부담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려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좋은 노력을 해주시네요. 아니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냐면 네. 제가 이제 좀 고독사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좀 편하게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서. 맞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혼자서만 이렇게 있는데 사실 네.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리가 됐든 요리가 됐든 간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딱 지켜주면서 얘기 상담해주고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뭐 아리가 뭐 이렇게 그쵸. 병원으로 빨리 연결을 해주거나. 네, 그런 안전망이 있어서 바로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너무 좋은데. 근데 아까 그 해외 사례 얘기 잠깐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 팀장님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런 건데 이제 고령친화 산업, 이 산업이 이제 해외에 고령화가 먼저 돼 있는 이런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돼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하던데 예. 일본을 예를 들어 주셔도 좋아요.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 사회는 전 세계적인 대명제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선진국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고령자한테 배려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중남미에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중남미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남미 국가가 못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잘 살진 못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런 편견들이 조금 있긴 예,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정부들은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야 사실 어떤 산업이 육성되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네.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많이 뒷받침이 돼 준 게 있는 것처럼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시드머니, 정부의 정책 제도가 기초가 잘 마련이 돼 있어야 산업이 발전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우선 팀장님께서는 해외의 정책을 좀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선진국 사례 좀 알 수 없을까요? 선진국의 고령 지원에 대해서 고령 친화. 네. 고령 친화 도시는 지금 현재 WHO에서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40여 개의 시군구에서 지금 현재 고령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고령 친화 그 말은 고령 친화 도시로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지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잘 돼 있어서 그 WHO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부합해서요? 맞습니다. 네네. 그 기준에 맞으면 고령 친화 도시라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령 친화 도시는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영역인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주택 쪽, 또 혹은 국토부 쪽도 많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국토부와, 왜냐하면 이 부분을 또 지방자치제에서 또 활동을 하는, 정책을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관련이 또 있겠네요. 네네. 뭐 해외보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업이 좀 더 앞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앞서기 위해서 사실 많이 고군분투하는 게 있고요. 해외 나가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사례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많은 사례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나 독일 쪽을 사실 많이 저희가 사례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례를 왜 보냐라고 저희가 또 들어가게 되면 정책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산업이 육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정책 제도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를 위한 박람회가 상당히 유명한 박람회들이 꽤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들 위한 산업 박람회가 많이 개최가 돼 있어서 국내 저희 이제 산업체 대표님들께서도 주로 해외에 어떤 사례를, 제품에 대한 사례,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자주 나가시고요. 독일은 사실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께 이제 해외 박람회에 나가서 본인들의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또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 진흥원에서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AI 기술을 이용한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이 반응이에요. 만족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또 시범 사업이니까 더욱더 그런 걸 지켜봐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현재는 모든 관계자가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걸 느낄 수 있었고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도 필요하고 관리자, 그다음에 그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들의 모든 이해가, 일단 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하고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나한테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어떤 사전 교육이나 이해가 바탕이 된 다음에 사실 이런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맞는데, 우리나라 급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그냥 정책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이제 그런 또 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시행착오가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거의 한 시범 사업 지금 거의 3년 차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 뭐가 개선이 되겠구나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만족도나 개선할 점, 사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많죠. 좀 더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한 그런 그렇습니다. 단계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 고령친화 사업단에서 이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뭐 계획 이런 부분들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을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네. 진지한 얘기들 좀 해야 되지 자, 않을까 계획적인 싶습니다. 산업이 어떤 게 있어요, 앞으로?
일단 뭐 제품과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품 쪽은 이제 2부에 더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서비스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품 쪽에서 이제 그 안전성과 품질이 인정받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서비스에 같이 포함시켜서 실제로 이제 필요한 서비스로 제공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하시고 사시는 홀로,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많고, 과거에는 이제 가족이 부양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부양하는 시대로 맞아요. 변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돌봄자는 줄어들고 디지털이 그 역할을 하면서 보조를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건 당연한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내에서 일단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도를 제고해 주는 거, 그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복지가 아닌 산업으로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이자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좀 많이 여쭤본 게 왜냐면 제가 혼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잘 지원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공짜인지 아닌지도 물어보고 그랬던 겁니다. 예. 오늘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을 좀 풀 수 있었고요. 자, 오늘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치고요. 자, 이제 노인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노인도 행복한 나라. 이게 이제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얻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